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세 사기 또는 깡통 주택에 들어있는 임차인들이 예, 입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례는 이미 이제 경매가 진행됐던 그 물건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지는 인천 미추홀구,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동네죠. 여기에 있는 아파트 경매입니다. 자, 근데 이 아파트에 실제로 내가 이제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할 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면적은 59.87제곱미터니까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세를 조사해야 되고, 두 번째, 예, 이 주택에 지금 선순위 저당권이 얼마 있는지 저당권 금액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세에서 저당권을 뺀, 네, 나머지가 내가 이 지금 집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전세가액이 되겠죠? 전세가액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 나머지 금액의 70% 또는 80% 정도로만 이렇게 전세가액을 설정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이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지가 되거나 상승할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저당권은 이미 설정된 금액으로, 채무액이 아니죠. 실채무액이 아니라 설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 당연히 먼저 시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시세는 아파트 실거래 그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매 사이트에 보면, 여기 이제 매각, 실제 이제 오피스텔 거래가액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아파트 실거래 사이트에서 이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그거부터 확인하는 게 첫 번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이 집에 지금 선순위 저당권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대부업체 1억 3,260만 원이 있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 시세에서 이 금액을 뺀 금액이죠. 이 금액에 보통 저는 70% 정도 또는 80% 정도를 계산한 금액이 이게 이제 전세가죠. 전세 가격의 이제 상한선이다. 이게 상한선이죠. 그래서 이 아래로만 전세를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이 전세를 들어갈 때는 이 주택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꼭 체크를 하고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입주를 했는데 결국 대부업체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고요. 경매 감정 평가 금액은 2억 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만 원에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2억 400만 원에 입찰을 고민을 할 때는 향후 이 아파트 시세가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으면은 이 가격에 입찰해도 되지만 향후 이 가격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다 그러면 이 가격에 입찰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인천은 30% 저감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다시 또 입찰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가격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59.87제곱미터라는 이 인천, 여기 미추홀구죠. 미추홀구 아파트 시세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된다라고 하면 이때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때요. 근데 이때 이제 입찰을 안 했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다. 왜냐면 이 아파트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고민을 할 때는 배당되는 그 배당 사례를
확인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입찰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 사례를 한번, 배당 사례죠. 배당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을 만약에 했을 때 아까, 지금 이제 입찰 금액이 이 금액이죠. 이 금액이면 입찰 매각 금액이에요. 제일 먼저 이렇게 경매 비용이 이렇게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 비용이 273만 6천 원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배당할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 배당 금액에서 제일 먼저 이제 빠져나갈 게 1, 최우선 변제 금액이죠. 최우선 변제 금액.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소액 임차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임금 채권자가 있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이제 들어가서 두 번째로 빠져나가는 게 이제 당해세입니다. 당해세가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당해세가 없죠. 자, 당해세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로 근저당권자가 최우선이니까 이렇게 1억 3,260만 원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이제,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지금, 7천만 원에서 이렇게 이제 증액을 했는데, 확정일자가 이게 앞서기 때문에 여기서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이분이 지금 8,500의 전세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1,600, 1,655만 2천 원이 이렇게 이제 배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8,500에서 8,50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1,600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6,9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결정했어야 되겠죠. 아까 내가, 이 금액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만큼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이게 올라갔으려면은 6,900만 원 이상 더 상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1억 5천에서 6,900을 6,900, 즉 7천 정도를 더하면 2억 2천, 즉 2억 2천 정도 되었을 때 내가 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임차인으로 있을 때는 꼭 고민해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이 그 낙찰받는 거하고 내가 낙찰받는 것 중에서 지금 내가 입찰을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배당받는 금액이고, 실제로 이 사람은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만큼 배당받고 이만큼 손실인데, 향후 이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다시 상승을 하면, 그러면 이 피해가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라는 논리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전세입자들이 입찰 전략을 세울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입찰을 할 때는 전부 다 순위 배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결국 그 임차인이 입찰을 할 때는 임차인보다 앞서 있는 이 금액들이 먼저 이제 배당이 된다라는 거죠.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이 배당 금액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입찰 가액을 정할까 이렇게 이제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 시세하고 이 동네에서 경매가 진행했을 때 낙찰가율을 주로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낙찰가율을 기초로 해서 입찰 가액을 그걸 많은 분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매각 사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동네 지금 평균적으로 매각가율이
지금 여기 이제 64%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건 실제로 이제 정확하지는 않고요. 정확하게는 다시 설정을 이렇게 인천 미추홀구 이렇게 아파트로 설정을 해서 매각가율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가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4% 이렇게 7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75 감정가에 이렇게 75% 정도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입찰 가액을 정하면 충분히 낙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어차피 손해를 감수를 하고 이 주택에서 이제 퇴거를 당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계속 거주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감정가가 이렇게 2억에서 한 번 유찰이 돼서 요게 이제 70%죠. 여기 한 70%예요. 그러면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의 70%는 잘 입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결정을 했어야 되죠. 이때 입찰 여부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한 번 더 유찰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입찰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금액 거의 유사하게 또는 초과해서 매각 금액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매각 금액을 볼 때 1억 5,188만 8천 원이죠. 그러면 2차 때 1억 4,28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입찰을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때 입찰을 안 들어가고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에 입찰하나 이 금액에 입찰하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액에 입찰을 했으면 임차인한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이 금액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배당 금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이 있건 없건 이렇게 따져봤을 때 오히려 똑같은 입장인데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은 오히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이렇게 입찰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70% 이때 이제 한번 유찰된 거죠. 이때는 반드시 입찰 고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반드시 향후 이 주택이 향후 가격이 지금 입찰 가액이죠. 입찰 가액에서 당연히 충분히 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어, 이그 주택에서 이제 장기간 거주하다 보면 반드시 손실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 깡통 전세 또는 전세 사기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느 시점에 입찰을 들어가야 될 건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